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웹젠도 게임업계 연봉 인상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전 직원 평균 연봉 2천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웹젠은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연봉 및 인센티브, 전사 특별 성과급을 더해 직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의 총 보상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젠은 올해 예년 대비 연봉의 전사 인상 재원을 크게 상향하고 개별 상승률은 다소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개별 상승률은 개인의 직무, 역량, 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낸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웹젠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웹젠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67% 오른 2,940억 원, 영업이익은 2배 향상된 1,0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넥슨과 넷마블, 게임빌, 컴투스가 각각 평균 800만 원, 크래프톤이 2천만 원, 조이시티가 1,000만 원, 베스파가 1,200만 원 등으로 연봉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이번 주 중으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앞서 특허청의 배달의 민족 쇼핑 라이브, 배민 쇼핑 라이브처럼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상표를 다수 출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등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간편식과 밀키트 등을 판매 또는 다룰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자 전용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앱을 먼저 출시했던 쿠팡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부터 쿠팡 모바일 앱에는 쿠팡 라이브라는 카테고리가 추가됐습니다.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제품 2,000여 개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거친 뒤 취급 품목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등에 이어 미국 상장을 앞둔 쿠팡과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서비스형 IT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랜섬웨어 공격에서도 서비스형 바람이 거셉니다. 업계에 따르면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서비스 방식으로 공격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랜섬웨어 공격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3개 중 2개가 서비스형 랜섬웨어 모델을 활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사용자 PC에 저장된 주요 문서들을 암호화한 뒤에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질로 잡은 데이터 가치가 높을수록 몸값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막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IP 주소 제한, 특정 시간대 로그인 시도 제한 등 기본적인 보안 절차만 준수해도 랜섬웨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 확인 기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 회사의 심사 결과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사업자를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 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토스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인 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 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도 커졌다며 의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 EV6가 처음으로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EV6는 이 GMP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모델이자 새로운 로고를 부착한 차종으로 전기차의 대중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EV6 디자인은 현대 아이오닉 5와는 달리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듬어진 실루엣 라인이 특징으로 차량을 풍부하면서도 날렵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기아는 EV6의 티저 공개와 함께 EV 플러스 숫자로 구성되는 전용 전기차의 새로운 차명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차명 EV와 함께 구성되는 숫자는
전용 전기차 라인업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나타냅니다. 기아는 신규 전용 전기차 차명 체계로 EV 차명의 인지도와 친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차명을 적용해 일관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이달 말 EV6의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통해 자세한 EV6의 상품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교통연대는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며 정부의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고 시장의 진정한 주인은 소비자이지만 정부의 방치와 정보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허위 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됐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교통연대는 정부는 지난 2013년 매매업계 요청으로 중고차 매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왔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 교통연대의 주장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신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려동물 택시 브랜드 인수를 추진 중이죠. 펫미엇 운영사 나투스피는 사업권 이전 소식을 공지했습니다. 나투스피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오는 22일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 모빌리티로 바뀐다고 알렸습니다. 펫미업은 나투스핀이 2016년 선보인 반려동물 전용 택시, 일명 펫택시 서비스입니다. 기본 요금은 1만원 남짓으로 기존 택시 서비스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이동장 등이 없어도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앱을 통해 서비스를 예약하면 반려동물 동반 승차가 가능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업 확대에 앞서 유력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택시 면허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운수 회사 인수에 나서 이들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도 주차, 발렛 파킹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마이 발렛 지분 전량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규모는 약 7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 와이즈 리테일이 만 10세 이상 한국인 모바일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기준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트레이드 앱을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은 총 1011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용자 1011만 명 중 20대는 17.4%, 30대 23.0%, 40대 32.0%, 50대 이상이 25.1%였습니다. 2021년 2월 한 달간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한 앱은 키움증권 영웅문 S로 323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뒤로 삼성증권 엠팝 184만 명, 가상자산 거래 앱인 업비트 166만 명, 미래에셋대우 엠스톡 163만 명, 모바일 증권 나무 160만 명, 한국투자증권 153만 명, 증권플러스 109만 명, KB증권 마블 104만 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102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주식 가상자산 트레이드 앱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S는 작년 11월에는 사용자가 208만 명이었지만 올 2월에는 323만 명으로 55% 증가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